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소름 돋는 제가 은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저만 해도 별로 와닿지는 않는 얘기인데 60대에 자산이 얼마 있었을 경우에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 수명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없으면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요새 아주 찌들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 은퇴 연령에다가 이제 은퇴 준비 자금에다가 이제 본인이 연간에 얼마를 생활할지에 대한 생활비를 넣게 되면은 경제 수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통 60세에 은퇴를 하시죠. 저희는 60세도 안 됩니다. 60세에 은퇴를 하시게 되면 은퇴 준비 자금이 약 3억 원 정도 모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월에 250만 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돼서 고민을 하겠죠. 물론 저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특성상 뭐 은퇴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퇴직연금이나 뭐 회사에서 좀 넣어주는 거, 그다음에 개인연금 조금 넣어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주요국의 금융자산 비중들이 되게 낮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 특성상 자, 부동산으로 이렇게 실물자산으로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보시면 실물자산이 6억입니다. 부동산이 6억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1억 7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합치게 되면은 8억 넘게 있으면 안정적이지 않겠냐 하면은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8억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자산이 부동산이 서울이면은 뭐 6억 7억 정도는 사실 뭐 크게 비싸다라고 생각이 못 들겠지만 지방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또 문제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40대에다가 그다음에 15년 정도 일한 여기 사이에 들어갔는데요. 자, 연령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금융자산 1억 8천 정도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무 기간으로 쳤을 때는 1억 7천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억 7천 정도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요 통계에 나와 있는데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더 많으신 분들도 있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더 적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 부동산에 몰빵했거나 여러 가지 또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자, 일단은 1억 7천 정도가 있으셔야지 뭐 평균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제가 이 돈을 모으는 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모으는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월에 아니 연에 600만 원씩 모으는 연금 투자를 최대 세액공제로 가정했을 때 6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자, 배당률은 6%를 9%를 가정했습니다. 9% 무슨 말도 안 되는 고 배당이냐 하시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짜드리는 이 배당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7.45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9%의 배당 성장까지 가정했다라고 봤을 때는 자, 좀 유의미하게 눈에 띄는 것이 600만 원을 월 연애 세액공제를 16.5% 받게 되면 99만 원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떼지 않고 99만 원을 재투자하게 되고 자, 또 연말에 600만 원을 재투자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15년을 투자를 하게 되면 9천만 원의 총 원금이 들어가게 되고 자, 누적 기말 금액은 2억 5,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 이자로 치면 23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장기 투자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을 내가 30살이니까 아직 원금이 뭐 연봉이 얼마 안 돼서 못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좋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현실적으로 월에 한 150만 원 제가 월에 200만 원 투자한다고 했더니 무슨 200만 원이 어디냐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150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자라고 가정했을 때 자, 마찬가지로 9%를 배당 성장 1.5짜리에 넣게 되면 1,800만 원씩 꾸준하게 불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유의미한 숫자가 이제 10년 차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10년 차에 원금은 1억 8천인데 세액 공제는 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3억 7천에 이제 기말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월에 한 25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불이가 될 수준이 나옵니다. 자, 물론 더 오랫동안 투자를 하셔가지고 15년일 경우에는 원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금액들이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재투자되는 부분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일단 현실적으로 10년 동안만 죄송합니다. 월에 150만 원씩 연에 1,800만 원을 고배당을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10년 정도면 3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모으는 거는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는 만한 부분들을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자, 배당 7%, 그다음에 타미당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금리는 높지만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나타냈고, 배당 귀족 25%짜리, 그다음에 배당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 한 40%, 30% 섞고, 리츠를 통해서 한 30%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을 통하면 7.45 정도의 월배당이 나오는데요. 자, 월배당을 재투자할 수가 있죠. 재투자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일단은 8% 정도 이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배당 성장한다라는 가정하에 9%까지는 약간은 무리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150만 원을 가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도와주는 것들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월 급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헷갈려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자, 연금저축에 600만 원 그리고 IRP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연금계좌만 99만 원, 아까 보여드렸던 거 16.5%가 무조건 세액공제로 돌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RP까지 900만 원 투자하게 되면 148만 5천 원이 그대로 연말정산한테 돌려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급여가 5,500만 원 초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세율이 16.5%에서 13.2%로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큰 금액들이 연말정산 때 돌려 나오게 되니까 재투자를 가정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연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없고요. IRP는 소득 부분에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담보대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넣었다가 뭐 해지하더라도 페널티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ISA입니다. 제가 ISA를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금투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투세가 되던 안 되던 일단 ISA는 가장 강력한 혜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비과세 혜택이 1,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본인 급여가 높다 하시면 500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 9월에 거의 잠정적인 확정인데, 일단 조금 더 미뤄지더라도 빨리 가입하시면 한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도가 연간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 연도에는 8천만 원, 그 다음 연도 1억 2천만 원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무슨 한도가 이렇게 작아 안 해 하시지 말고 빨리 가입하셔야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추가되는 부분은 15.4% 혹은 금투세 22%가 아니라 9.9%로 분리과세 되는 부분이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5%를 빼주는 거, 이거 할인을 5% 받는 거는 좋으시면서 왜 세금 혜택 5%를 좀 무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거는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혜택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요렇게 추가적으로 내가 4% 혹은 5%를 더 벌게 되면은, 원금이 200만 원씩 4년을 넣게 되면 원금은 9,600에다가 이자가 4%만으로 불이했을 때도 820만 원이 돼서, 일단 최소한 내가 투자에 만약에 진짜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은행 예금 보단 더 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세금도 있으니까 이만큼 금리도 안 들 거고. 아무튼 1억 4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8%를 투자하시게 되면 벌써 1,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4년마다 1,000만 원 차이가 나면은 3년이면 3천이고 12년이면 3천이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불이를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일단 10년 동안은 3억을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4년에 1억씩.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절대로 코스피 하지 말고 코스피에 커버드 콜 하라라는 거, 제가 이 추가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커버드 콜을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이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한테는 1월 1일부터 코스피 대비해서는 9.97%, 약 10%가 더 나왔고요. 그리고 7월 달만 해도 6% 정도인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1.38이니까 초과 성과가 7% 나왔습니다. 빠지는 코스피 대비해서 하락 구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코스피 대비 에서 결과가 좋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월배당 포트폴리오로 자금을 계속 불이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건 거죠. 자, 어쨌든 내가 앞선 여러 가지 방법으로 3억을 벌었습니다. 3억으로 이제 생활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제 2억 겨우 모아놓고 여기서 자꾸 지금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자, 다시 보여드리면요. 자, 보세요. 은퇴 나이를 60세로 가정했습니다. 저희는 한 55세 되면 나가라고 합니다. 60세를 이제 보통 기본으로 잡으니까, 60세에 내가 만약에 1억을 모아놨다. 그래서 은퇴를 하겠다라고 실물 자산은 여기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부동산 집이 20억이다. 근데 현금이 1억밖에 없다. 20억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억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현재 내 월급이 500만 원인데 이제 막상 2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생활 못 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쓰는 거 씀씀이가 있어가지고 절대 못 해요. 어쨌든 2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줄여가지고 그래도 4년밖에 못 살아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럼 100만 원으로 살지 8년 살면 죽어야 됩니다.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3억을 이제 제가 저 같은 수준의 3억을 모아놔서 은퇴를 했다. 그럼 월에 200만 원 저 절대 못 쓰거든요. 그러면 월에 지금 쓰는 것만 해도 400이 넘어가요. 4, 500 많게는 카드값만 해도 지금 400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날아가는 것도 많거든요. 72세, 10년 정도 살면 이때 살고 죽지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현재처럼 한 300만 원 쓰신다. 여러분들 350만 원 쓰신다 하면은 3억을 모아놨다. 8년밖에 못 삽니다. 3,600만 원이 까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여기는 뭐 재투자도 안 하고 세금도 뺀 금액인데 또 여기 보시면 350만 원을 쓰면 7년밖에 못 삽니다. 내가 만약에 10억을 모아놨다. 그러면 이제 한 10년, 20년 가까이 사네요. 이렇게 하시면 상관없는데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5억 정도면은 일단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억으로 이제 슈드 같은 거 혹은 제피 같은 걸 넣어놓으면 월 배당으로 일정한 수준의 또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재테크 플랜이 있지만 나는 그냥 예금만 받아서 뭐 세금 빼고 이것저것 쓰겠다 하시면은 5억을 모아놔도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라는 말씀인 거죠. 특히 저 같으면 이제 이거 보면 되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요. 이제 NH에서 이런 100세 시대에 관련돼서 좀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자, 평균 투자 금액은 은퇴 후에 3억 2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3억 2천 모아놓지 않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빨리 돈을 모아놔야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뭐 먹고 살만 할 수 있는 그 흉내라도 낼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니어 직장인 저도 뭐 주니어 직장인이죠. 보면 소비를 이렇게 뭐 해라. 그리고 IRP에 무조건 넣어라. 이거 세액공제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세액공제. 16.5%를 그냥 돌려준다라는 건 되게 크죠. 100만 원만 넣어도 16만 5천 원을 돌려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잘 참고 돈을 강제적으로라도 빼지 말아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파이어족 요새 뭐 대부분의 파이어족에 대한 그 뭐 꿈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60세에 은퇴를 한다라고 해도 일단 40년 가까운 이제 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살아야 되는데 적지 않은 이제 여러 가지 자금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저도 사실은 부업인 거죠. 이거 여러 가지 저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근데 유튜브는 돈이 진짜 안 돼요. 저는 공인중개사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제가 잘려더라도 개업하는데 뭐 월세 한 50만 원짜리 뭐 하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직에 있으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따기 쉽고 또 늙어서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돈이 진짜 안 됩니다. 저희가 뭐 3만 정도 되는 유튜버의 조회수 뭐 한 5천 정도 평균 나오잖아요. 50만 원 안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50만 원이 안 돼요. 제가 하루에 방송을 2개 정도씩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에 만 조회수 50만 원이 안 됩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뭐 이런 거 까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머리를 짜내야 되고 전 자다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장 계속 보니까 뭐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더라도 컨텐츠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지만 아무튼 부업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추가 수입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 뭐 50만 원이라도 더 더하면 5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을 뭐 슈드나 제피나 타미당 실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뭐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지만은 그게 또 복리의 마법으로 계속해서 불이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이걸 제가 특집으로 얘기하려다가 일단 최소한 뭐 요 정도는 뭐 특집까지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취약저축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도 한도가 늘어났고요. 금리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일단은 최소한의 내가 다른 부업을 안 하시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혜택 정도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게 늘어나서 월 25만 원을 이런 쓰레기에 넣어야 되냐라고 어그로 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 세액공제 혜택도 있잖아요. 소득공제 혜택도 있잖아요. 120만 원 일단 300만 원을 일단 1년에 채우시게 되면 월에 25만 원씩 12개월 채우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0%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총 120만 원인데 여기서 얼마를 해주냐? 본인의 세율, 본인의 연봉이 뭐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럼 35%를 여기다 해주는 거고요. 본인의 연봉이 42% 해당이 된다. 그럼 42%를 해주는 거고요. 혹시 뭐 본인의 연봉이 15%다. 그러면 15%, 약 한 20 몇만 원 되겠네요. 이게 다음 연말에서 돌려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보너스가 나오는 거죠. 이거 0.3% 늘어난 거 가지고 무슨 25만 원을 더 넣으라고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일단 납입 인정액 또 늘어나고 여러모로 혜택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좀 자세하게 하려다가 여기 짜투리로 붙였습니다.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들도 있고 뭐 그냥 나중에 먼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같이 또 티끌 모아서 같이 태산을 만들어 보는 재테크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